오늘 논리는 다 못 풀고, 한 3분의 1만 풀고 다음 시간에 풀게요. 시간상. 자, 매니지먼트가 어답트 채택했대요. 경영진이 채택했습니다. 더 블랭크한 포지션을. 자, 형용사 블랭크죠. 형용사 블랭크는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가치 판단을 했는지 뒤에서 무조건 프로세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뒷문장 읽으면 돼요. 포지션은 뭐 입장이겠죠. 블랭크한 입장을 채택했고요. 동의했다. 듣는데 투 부정사는 목적성이니까 놓치면 안 되죠. 스태프의 요청을 듣는 거에 더 어떤 입장을 채택했다. 지금 이렇게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 경영진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듣는다는 건 뭐야? 수용한다는 거죠. 그쵸? 이런 입장은 어떤 입장이야?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듣는다는 건 강경한 입장이면 듣지 않겠죠. 적대적인 입장이면 듣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긍정의 말이 들어가야죠. 눈에 잘 띄는 입장,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정답 1번이죠. 플렉서블, 융통성 있는, 유연하. 이 얘기가 뭐예요? 같은 말이 어댑티브가 되겠죠. 어댑티브. 어댑터블. 적대적인 하스틀, 적대적인 반대말이 환대하는이죠. 환대하는. 잘 대접하는 거야. kind. 같은 말 하스피터블. 얘도 잘 나오는 거죠. 다음 7번. 자, 진저브레드는 폭넓게 일반적으로 언급합니다. 모든 종류의 구운 과자를. 근데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플랭크다. 위드 다음에는 조건이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되죠. 자, 생강과 꿀은 뭐냐라는 얘기야. 생강과 꿀은. 다음에 위드와 결합 가능한 콜로케이션도 보면 되겠죠. 정답 4번이네요. 플레버 위드죠. 무엇의 맛이 나다. 뭐 데코레이트 다음에 위드도 쓸 수 있으니까 이건 맛이 나는 거죠. 음식하고 관련된 내용이 단어가 들어가면 되고요. 얼레이가 동맹인데 언얼레이드는 동맹을 맺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동맹을 맺지 않으니까 관계없는 얼레이가 동맹국이야. 동맹국. 그래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맹하다, 뭐 협력하다, 뭐 이런 뜻이죠.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요. 선생님, 코치, 멘토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자, 정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팁을 계속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자, 팁을 계속해서 줍니다. 학습자가 towards 앞으로 나아가도록 됐죠? from 분리탈 towards 동그라미 치고요. from A to B가 뭡니까? A에서 B까지죠. 근데 A가 시간이 아니면 A에서 B로 이동이야. 변화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죠? A하고 B는 반대말이죠? 그러면 reachable 하면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도달 가능한 그러한 행동. 행동이 아닌 게 들어가면 되네. 그쵸? 계속 팁을 주는 이유가 들어가야겠죠. 계속 팁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팁을 주는 거잖아. 그리고 액션이 아닌 건 몇 번이냐?
3번이죠. 가만히 있는 거잖아. 수동성. 시프트는 변화잖아. 변화는 액션일 수 있겠죠. 인티머시는 친밀함이고 근거가 없고요. 이포트 노력이고요. 노력도 액션이겠죠. 그러니까 1번하고 4번은 다 답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었다. 그치?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는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 자, 9번. 그는요, 행동을 했는데, 동그라미, 동그라미. 자, that은 뭐예요? 인과잖아. 원인과 결과잖아요. 체인징 시그널이 없으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체인징 시그널이 있네요. 빨간 색깔. 그럼 얘랑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나웃은 요거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이상한 빗자루. 이렇게 외우면 되죠. 빗자루 같죠? 이상한 빗자루. 이상한, 특이한, 뭐 이런 뜻이고. 그는 행동하는데 존나 이상해. 존나 특이해.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해. 그의 뭐를 의심할까요? 이상하지 않은 게 들어가야겠죠. 정답 1번. 세인이 뭡니까? 제정신의. 그래서 분별 있는. 반대말이 insane이죠. 얘는 뭐야?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고요. 단어 좀 볼게요. 예, 제정신. 그래서 분별 있는. 얘는 미친 거예요, 미친. 제정신 아닌 미친. 자, 아웃이 없으면 인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지우고요. 이디오싱크레틱이라고 써봐. 이디오싱크레틱. 이디오가 붙으면 피큘리어의 의미예요. 피큘리어. 특이한, 이상한, 뭐, 이런 뜻입니다. 피큘리가 뭐, 특유의라는 뜻도 있지만, 어? 회사 갔더니 어떤 미친놈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놈이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 이디오야. 이디오 씨는 왜 저래요? 좀 미친놈 같아요. 아, 이디오 씨 원래 그래요. 이디오 씨 원래 그래요. 이디오 싱크레틱. 됐죠? 뭐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디오싱크레틱, 이상한, 특이한, 뭐 이런 뜻입니다. 특이한, 뭐 이런 뜻이고요. 다음에 인제뉴어티 또 나왔습니다. 인지니어스에서 나온 거죠. 이게 클리버죠. 클레버. 인제뉴어티 독창성이라는 뜻이야. 얘는 독창성 있는 이야. 근데 얘랑 비교할 게 인제뉴어스죠. 얘는 순진한, 솔직한, 나이브야, 나이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 너는 바보. 나는 천재. 근데 얘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I가 U로 바뀐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체러티는 자선단체죠. 그래서 너그러움이라고 쓰고요. 너그러움, 뭐 관용,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유니포머티는 획일성, 통일성 이런 뜻이죠. 아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웃. 자, 이거부터 갈게요. 명사절 접속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시 있고 if나 whether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that을 쓸 거냐, if를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 whether를 쓸 거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렵죠. 이거는 고등학교 수능에 나오는 시험이에요. that 다음에는 확실한 정보를 쓰는 거야. if나 whether 다음에는 불확실한 정보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갈게요. 의심하다는 두 개가 있어요. suspect가 있고 doubt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정확히
반대말이야. suspect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이게 확실히 얘가 사탕을 먹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때 쓰는 게 that이죠.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if나 whether죠. 자, 독해할 때는 that을 쓰기도 합니다. 왜? 저자는 문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 글 쓰는 사람은. 하지만 문법 문제에서는 that 써야 되고 if나 whether 써야 되는데 해석이 중요해. 뭐뭐가 맞다고 생각하다야.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야.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I doubt. 그냥 that 쓸게요. 알았죠? 네. He loves me. 해석해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한다. 이따위로 읽으면 안 돼요.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읽어야 돼. 해석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한 문제 틀려요. 해석이 중요해. I doubt that if 이렇게 쓸게요. He can speak English. 해석해봐. 나는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야. 해석 잘하세요. 알았죠? 자, 다음. 10번. 썸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썸. Some people believe. 보자마자 뭐예요? 구정보죠. 보자마자 미스, 통념인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썸이 사람으로 쓰였을 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욕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왜 욕을 해야 되냐면, 저자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묶어서 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썸의 생각을 뒤집으면 저자의 저술 의도가 나오는 거야. 자, 10번 별표하고요.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자, 어떤 작 같은 새끼들은 대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자, 언론의 자유는, 자, 잘 봐. 언론의 자유는 정의유형이 나왔죠. 이즈가 나왔으니까 얘가 핵심어야. 언론의 자유는 사치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난한 국가는 뭐 하지 말아야 돼? 빨간 색깔 들어가야 됩니다. 블랭크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 민주주의를. 자, 그럼 여기서 민주주의랑 똑같은 말이 뭐야? 보라색이죠. 야, 민주주의는 사치야.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는 민주주의를 블랭크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4번 쓰면 돼요. 문맥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자, but. 자, not able B죠. not able B, not instead. 맞죠? 자, material well-being. 여기서 material well-being은 뭘까요,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반대말인지 알아야죠. not able B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물질적 복지를 ensure,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뭐 해야 돼. 자, 이러한 관점은 매우 미스컨시브, 컨시브가 뭐냐면
상상하다, 임신하다죠. 그럼 여기 미스가 붙으면 wrong이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misunderstand입니다. 오해하다야. 자, 민주주의를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도 보여야 돼. 투투. 이렇게 해서 병렬 구조야. 나데이 법비의 병렬 구조죠. 음. 아, 여기서도 빨간 거 그냥 벗에다가 할게. 나데이 법비니까. 이렇게 하고. not A 법비면 반드시 A와 B는 병렬 구조여야 됩니다. 그래서 instead 가로 열고 닫고요. 블랭크는 뭐 들어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문맥으로 금방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문맥으로 안 풀리면 우리 대조석에 P 했잖아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인슈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인슈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이걸 대조석의 P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좋다. 아이고, 또 합니다. 남자가 좋다. 자, 벗이라고 쓸게요. 뒤집어집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여자가 싫다. 이건 대우명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자가 좋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대조의 대상이 있죠. 대조의 대상이 있고, 좋다, 좋다. 대조의 축이 발생됩니다. 축. 즉, 패러프레이징이 발생한다 이거야. 이걸 대조석의 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는 시민을 대변하고요.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이라고 할게. 민주당은 시민을 대변하고 공화당은 기업을 대변한다. 이렇게 축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 문제도 볼게요. 가난한 국가는, 자, 가난한 국가야. 가난한 국가는, 어? 물질적, 뭐예요? 복지, 물질적 복지를 인슈어 해야 돼. 뭐 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인슈어 하지 말고 이렇게 축이 발생한다고. 이런 패턴이 대조석의 P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 많이 연습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인슈어 정답 4번이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물론 문맥으로 그냥 바로 알아서 푸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별짓을 다 해야 된다고. 패턴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내가 몰랐을 때 정답률을 올리기 위해서죠. 자, 아이덴티파이 식별하고 확인하는 거고, 크리티사이즈는 욕하는 거고, 가니시. 자, 요거 단어 정리 좀 할게요. 가니시 장식하다라고 하고요. 이 단어 잘 나옵니다. embellish. 어떤 돈으로 장식했다. 나 돈 많다. 나 많다. 어나먼트. 이 가니쉬 같은 경우 우리 회먹을 때 보면은 위에 뭐 이상한 푸대기 있죠? 뭐 고명을 얻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렇게 장식하는 걸 가니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까요? 11번 별표하세요. 이런 것들이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누가 맞추냐의 게임이다.
자, 우리의 추론은 매우 블랭크하고 그리고 디팩트. 야, 뭐야 이거. 자, 엔드가 있으니까 제일 빨리 푸는 건 뭐예요? 아, 디펙트에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가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풀면은 지우고, 지우고 정답 3번. 아, 몰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몰라도 맞춰야지.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렇게 안 풀면 좀 어렵습니다. 자, 봐봐. 추론이라는 게 매우 블랭크하고 결점이 있어. 자, 다음에 수가 나왔죠? 숫자. 이걸 숫자라고 읽으면 안 돼요. 숫자가 왜 나왔겠어? 리즌하고 같은 말인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쓸데없이 숫자가 왜 나와요? 지금 추론 얘기하는데. 숫자는 노출시킵니다. 가장 명백한 디펙트를 우리의 추론 기술에. 근데 그 기술은 뭐냐? 그 숫자, 어떤 숫자? 수반하는. 뭘 수반해? probability. 그럼 여기서 probability는 뭐예요? 아, 보라색이겠죠. 다 똑같은 말이야. 보라색을 포함하는 보라색이야. 그 보라색을 할 때 결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보라색 할 때 지금 다 결점이 생기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probability가 확률이잖아. 개연성, 무작위잖아. 그치? 그래서 probability를 수반하는 숫자일 경우에 특히 추론을 할 때 명백한 결점을 일으킨단 말이야. 우리는 have a hard time, 뭐뭐 하느라 고생하다, 애먹다, have, 그 고생이 정해져 있으면 더 써도 됩니다. difficulty. 인이 생략되면서 ing 쓰죠. 뭐 트러블 써도 되고요. hard time 써도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쓰고 뭐뭐 하느라 개고생하는 거야. 애 먹다야.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 색깔 들어가야죠. 체인징 시그널이 나타나. 위드와 빨간 색깔 들어가야. 그럼 체인징 시그널 두 개니까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체인징 시그널 바로디가 단서일 확률이 높으니까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건 뭐냐 이거야. 됐죠?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건 뭐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어, 정답은 3번인데, 아까 풀었죠? 그냥 3번 쓰면 되네. 편견, 선입견이잖아.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고 언급하는 것 때문에 추론 자체가 결점이 있다는 거거든? 자, 동전 던지기 한번 해볼게요. 앞면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잘 들어봐.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요. 또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요. 또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요. 그럼 앞에 세 번이 뒷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요? 아니면 그전 세 번 던진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네 번째 던질 거야. 근데 앞에 세 번은 다 뒷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네 번째 던지는 건 과거에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앞에 세 번 뒷면 나왔으니까 이번에 앞면이야 하고 몰빵하죠. 이게 뭐야? 도박의 원리잖아. 도박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잃는 거잖아요. 어? 계속 뒷면이 10번 나왔네? 그러면 다음에는 99% 앞면이 하고 다 몰빵하는 거 아니야?
앞에 뒷면이 계속 나온 거랑 지금 앞면이 나올 확률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확률 놀이를 하고 있으니, 그치? 편향되고 선입견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출원 확률에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걸 편향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거 사례에 의존하는 거야.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쵸?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근거는 뭐야? 선입견과 과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치? 됐나요? 더 할까? 다음 시간에 할까? 다음 시간에 합시다. 논리는 다음 끊어서 할게요.